민영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민영은 황급히 둘러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기철의 과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을 꺼낸 뒤 눈빛까지 흔들리는 민영의 반응은 나선혜의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민영은 왜 그토록 당황한 걸까요? 그리고 왜 평범한 단골 손님인 척하면서 공기철의 숨겨진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나선혜는 그 순간 직감합니다. 민영은 결코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모두를 놀라게 할 민영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민영은 그날도 어김없이 늘선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양 냄새와 정갈하게 정리된 선반들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던 나선혜의 모습까지 모두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인사를 건넨 뒤 오빠가 먹을 약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약을 챙기러 오는 일은 이제 그녀에게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애써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민영의 눈빛 한켠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피로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약만 받아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다시 열리더니 공대한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고 표정에도 서두름이 묻어났습니다. 공대한은 들어오자마자 나선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씀드린 환자분 필요한 약 좀 챙겨주세요. 지금 협진 들어가신대요. 나선혜는 바로 상황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필요한 약들을 재빨리 챙기기 시작했고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상태가 급하다는 말이 오간 순간 약국의 공기 역시 조금 팽팽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을 기다리며 무심히 서 있던 민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공대한의 입에서 나온 협진이라는 단어가 민영의 마음 어딘가를 세게 건드린 듯했습니다. 눈빛이 순간 멈췄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쥔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선혜는 그 변화를 보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영 씨, 잠시만요. 약만 얼른 챙겨드리고요. 나선혜가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민영의 약도 같이 챙기자 민영은 황급히 정신을 수습한 듯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공대하는 준비되는 약을 기다리며 민영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약국에서 얼굴을 마주친 터라 낯선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오빠분은 좀 괜찮으신가요? 공대한의 다정한 인사에 민영은 애써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늘 약으로 버티죠. 말끝에 옅은 웃음이 달렸지만 그 웃음은 금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나선혜가 건네준 약봉투를 받아들고는 다시 급하게 약국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민영은 한동안 그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지나간 누군가의 뒷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약을 사가는 평범한 손님이었는데 이제 민영의 표정은 눈에 띄게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아니 오래 묻어둔 기억을 갑자기 끄집어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그런 민영을 보며 괜히 말을 붙였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협진 들어가는 환자가 있어서요. 그러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민영이 보였던 미묘한 반응이 자꾸 걸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평소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도 참 환자를 그냥 못 보내네요. 힘들어도 끝까지 보려고 해요. 그 말은 칭찬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익숙한 안타까움이기도 했습니다. 공정하는 늘 그랬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싶으면 그냥 돌려보내지 못했고 다른 길이 있으면 끝까지 찾으려 했습니다. 나선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 앞에서는 유난히 뜨거웠던 사람, 바로 공기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영이 조용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나선혜는 순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얼마나 살리려고 애쓰셨어요. 다들 어렵다고 했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결국 양선출 선생님 쪽으로 협진까지 연결하셨잖아요. 순간 약국 공기가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영은 너무도 태연하게 공기철의 과거를 꺼냈고 나선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주 드나든 손님이라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휴, 약사님.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민영은 황급히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선혜의 의심은 시작됐고 한 번 생긴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나선혜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약봉투를 정리하던 손끝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영은 자기 말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 듯 아주 잠깐 먼 데를 보는 눈빛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선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민영이 꺼낸 이야기는 그냥 들은 사람이라면 결코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공기철은 죽을 고비를 넘기던 한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거기서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환자 하나를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공기철은 끝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닿은 사람이 양선출이었습니다. 그때의 협진은 집안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던 일이었습니다. 공기철이 얼마나 절박하게 뛰었는지,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가족만 알고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공정하니 지금처럼 환자를 그냥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선혜 역시 속으로 늘 떠올리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영이 방금 그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날 공기철의 표정까지 본 사람처럼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 어떻게 양선출에게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결로 남았는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저 조용한 단골 손님이었던 민영이 갑자기 너무 낯선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민영 씨. 맞아요. 나선혜는 본능처럼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맞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영 씨가 그걸 어떻게 알죠? 민영도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리 과거를 바라보듯 흐르던 눈빛이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왔고 입술은 작게 굳었습니다. 나선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쩌다 들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라면 저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마치 오래 숨겨온 기억을 실수로 흘려버린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약국 안공기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조차 멀게 들릴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선혜는 차분한 얼굴을 하려 했었지만 가슴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대체 누구이기에 공기철의 그 오래된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스쳐간 손님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공기철 곁에 있었던 사람, 혹은 그 사건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영은 겨우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 늦었고 너무 약했습니다. 나선혜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니다. 저건 들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다. 민영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깊이 알고 있다. 나선혜의 의심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단골 손님인 줄만 알았던 민영이 사실은 공기철의 삶 깊숙한 곳과 연결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영은 왜 그토록 당황한 걸까요? 왜 공기철이 사람을 살리려고 뛰어다니던 30년 전의 기억을 마치 어제 일처럼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늘선한 약국을 드나들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나선혜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영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늘선한 약국의 평범한 오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이야말로 30년 동안 묻혀있던 공기철의 침묵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붙잡은 이 작은 이상함 하나가 앞으로 집안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로 이어지게 될 줄은 말입니다. 오늘 모두를 놀라게 할 민영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민영은 평소보다 훨씬 늦은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갔던 골목도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약국에서 흘러나온 짧은 침묵 하나가, 나선혜의 굳어버린 눈빛 하나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감기듯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영은 몇 번이나 한숨을 삼켰습니다.
괜히 아무 일 아닌 척 웃어넘기려 했던 순간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협진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너무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이 불쑥 튀어나왔고 그 기억은 결국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공기철이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얼마나 절박하게 뛰어다녔는지 끝내 포기하지 않던 눈빛이 어땠는지 민영에게는 아직도 너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원래 그녀가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나선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민영은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도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말해야 했습니다. 더 숨겼다가는 일이 더 커질 것 같은 불안이 민영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겨우 다잡은 민영은 천천히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쪽 방 앞에 다다른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름 아닌 공기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공기철은 오래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철 오빠, 민영이 겨우 입을 떼자 공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그렇듯 큰 반응은 없었지만 민영의 목소리만으로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이미 짐작한 듯 했습니다. 민영은 손끝을 모았다 풀었다 하다가 결국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내가 실수를 했나 봐. 민영은 천천히 그러나 더 숨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의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공기철은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민영은 그 침묵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덜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철은 한참 뒤에야 아주 작게 한숨 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혜가 눈치가 빨라서 큰일 났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기철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응은 체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온 사람처럼 피할 수 없는 균열을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공기철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민영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되짚는 듯 했습니다. 나선혜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어디까지 의심했을지, 얼마나 빨리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영은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공기철은 늘 그렇듯 크게 동요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민영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당분간 약국은 안 가는 게 좋겠어. 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미 결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도 남은 약으로 버텨볼게. 괜히 더 드나들었다가 선혜 확실히 눈치채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공기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다가 이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뜻이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민영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약국에 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약을 덜 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이 애써 이어오던 가장 가느다란 연결마저 스스로 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영은 순간 괜히 울컥했지만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공기철은 한참 만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혜가 그냥 넘기진 않겠지. 그 한마디에는 나선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평소에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한번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영도 그것을 오늘 짧은 순간 안에 느꼈습니다. 웃으며 넘어가는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자 공기철은 의외로 바로 민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언젠가 올 일이었을 수도 있어. 그 말에 민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기철의 얼굴에는 씁쓸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민영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올 일이었다는 말은 지금의 상황이 단지 오늘 하루의 실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전 혁진으로 이어진 한 사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이어진 침묵이었습니다. 민영이 약국을 드나드는 태도, 공기철이 숨어 지내듯 살아온 세월, 서로를 향한 말투에 스며 있는 익숙함은 단순한 감사나 미안함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선혜 씨가 혹시 오해할까봐 걱정돼. 공기철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민영은 그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나선혜가 잘못된 방식으로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진실이 어떤 모습으로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것, 그 진실이 자칫하면 바람이라는 가장 쉽고 잔인한 오해로 덮여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를 더 깊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영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겉모습만 본다면 얼마든지 이상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집 밖의 모습을 감춘 채 살아온 공기철, 그의 과거를 유난히 잘 아는 민영,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설명되지 않는 연결. 누군가는 그것을 바로 의심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너무 쉽게 단정할 것입니다. 혹시 공기철이 진짜 마음을 준 사람이 구인옥이 아니라 민영이었 걸까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체 민영과 공기철은 무슨 사이일까요? 한때 서로의 삶을 결정적으로 스쳐간 인연이었던 걸까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 그날 이후 감사와 부채감과 미안함이 뒤엉킨 채 30년을 버텨온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바람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슬픈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민영은 결국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할 거야? 그 질문 앞에서 공기철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지친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피해온 문 앞에 드디어 서게 된 사람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열어야 하지만 한 번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된 걸까? 이제 30년간 숨겨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나선에는 저녁 내내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집안일을 하고 저녁상을 차리고 공대한이 늦게 들어올 시간을 계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민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약국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나선에는 민영이 흘린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도무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는 단골 손님이라고 해도 이상한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일은 밖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선에는 혼자 머릿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공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싶어 떠올려 보았고, 민영이 오랫동안 약국을 드나들면서 집안 얘기를 얼핏 들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수준이 아니라 그날도 얼마나 애쓰셨어요라는 말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억의 온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선에는 그 차이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듣고 아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한 장면을 자기 마음 안에 그대로 간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선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영이 정말 공기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공기철이 30년 넘게 조용히 살아온 이유, 말을 아끼고 자기 이야기를 감춘 채 버텨온 이유와도 닿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공기철의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걸까? 혹시 그 시간 속에 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까? 나선에는 괜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다음에 민영이 오면 차분히 물어보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선에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민영이 약국에 오면 반드시 묻겠다고,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영은 그 사이 일부러 약국 쪽으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은 약으로 버텨보려 했고 혹시라도 약을 덜 먹으면 버틸 수 있을까 싶어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먹어야 할 약은 더 미룰 수 없었고 민영 자신도 이대로는 계속 숨을 죽인 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오늘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민영은 평소보다 더 단단한 얼굴로 늘선한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나선에는 민영을 보자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민영은 순간 긴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약사님 덕분에요.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늘 오가던 단골 손님과 약사의 짧고 익숙한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나선에는 민영이 필요한 약을 말하는 동안 조용히 약을 챙겼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약봉투를 정리하던 나선혜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 씨, 민영의 어깨가 아주 작게 굳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공기철 씨가 예전에 협진했던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민영 씨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약국 안공기가 그 순간 뚝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영은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말을 정면으로 듣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얼핏 들었다고 누가 말한 걸 기억했나 보다고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선혜의 눈빛은 이미 그런 핑계를 받아줄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정확했고 부드러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그 눈빛 앞에서 더는 어설픈 거짓말을 꺼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환자, 30년 전에 공기철 씨가 양선출 의원이랑 협진했던 그 환자요. 나선혜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민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어요. 나선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수도 있었지만 막상 민영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민영은 마치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문을 겨우 여는 사람처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영은 아직 어렸고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몸쓰는 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다쳤고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했고 병원에서도 쉽지 않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공기철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영은 그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에게 공기철은 단순히 의사나 약사처럼 환자를 봐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자기 가족을 다시 숨쉬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는 늘 그 사람 이야기를 했고 민영도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선혜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일 때문에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민영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고 오히려 진짜 할 말은 지금부터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이 있었어요. 나선혜의 눈빛이 다시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민영은 어느 날 밤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공기철이 다친 몸으로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공기철은 평소처럼 멀쩡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옷 여기저기에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민영은 깜짝 놀라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공기철은 그 말을 단호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는 갈 수 없고 오늘 여기 온 일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민영의 부모도 처음에는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은 끝까지 부탁했습니다. 며칠만 조용히 몸을 숨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은 절대로 밖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무슨 일을 겪은 건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들키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말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민영의 가족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기철을 집 안쪽 방에 숨겨두고 조용히 상처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민영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공기철은 아픈 몸으로도 늘 미안하다는 말만 했고 회복되는 내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찾으러 올까봐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지냈고 민영의 가족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나선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영의 말에는 꾸며낸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품고 살아서 이제는 거짓말로 덮을 수도 없는 진실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공기철은 왜 다친 몸으로 민영의 집을 찾아갔을까요? 왜 그토록 철저하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긴 세월 동안 그 사실을 집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선혜는 민영을 바라보며 선뜻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민영은 결코 평범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의 과거 한가운데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기철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시간을 함께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공기철은 왜 숨어야 했는지, 누가 그를 다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왜 30년 동안 봉인되어야 했는지, 나선에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붙잡은 민영의 정체는 단지 한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공기철의 인생 전체를 다시 흔들어 놓을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민영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민영이 숨겨온 비밀보다 공기철이 끝내 말하지 않은 진실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었던 남자, 다친 몸으로 숨어들어와 비밀을 부탁했던 남자, 그리고 30년 동안 가족에게조차 그 사실을 감춘 공기철.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선혜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됐고, 이 조용했던 집안은 곧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